안녕하십니까, 미니마스터입니다. 어제 친구한테 초등학교 때 친구예요. 전화가 왔는데 보통은 연락을 하면은 그쵸, 그냥 안부 인사나 아니면 밥 한번 먹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정도가 아예 감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이 없는 친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여간 어 제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충분히 말을 최대한, 왜냐면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또 막 장황하게 막 두서없이 되는 경향이 아주 높고 하니까 그때도 막 최대한 정리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설명했던 것보다 지금 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친구한테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렇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원래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자전거 시장이 요 한 2, 3년인가요? 2, 3년간 계속 안 좋아졌잖아요. 근데 미니벨로는 오히려 상승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나름 분석 영상들도 최근에 막 올라오고 했잖아요. 그 미벨로들한테서요. 근데 하여간 뭐 그런 상황이고 한데, 그래서 일단 저는 당연히 미니벨로를 추천을 해줬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근데 그게 생활에 밀접해 있는 거하고 구체적인 예도 설명을 했어요. 제가 영상 올렸던 것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막 엘리베이터 안이나 그런 부분. 그렇죠.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차에 싣기도 편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 보관부터 해서, 그러니까 자전거가 앞뒤가 짧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고속을 목적으로 한다면 안정감이나 여러 측면에서 당연히 장점은 아닌데, 그냥 이동이나 그런 정도 수단이라면, 그러니까 그 한계점이라는 게, 그게 뭐 사이클이 이렇게 있으면 절대 이거랑 비슷할 수는 없거든요. 어딘가에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도 그게 절대 낮은 한계점이 아니라는 게 웃긴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그 친구도 그렇고 훨씬 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미니벨로가 보관이나 뭐 어쨌든 뭐 엘리베이터에서 당장 뭐 그게 큰 자전거들을 그걸 MTB나 로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막 앞뒤 막 부딪히는 거 막 그거 다 신경 쓰고, 뭐 그게 당연하니까 그게 자기가 신경 쓰고 있다는 자체도 그걸 인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미벨로들은 그거 신경 안 써요. 저희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그냥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서 그냥 우리 몸 그냥 제자리에서 도는 것처럼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돌아버려요. 공간이 남아 돌아서 절대 부딪히지도 않고. 그런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엘리베이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생활하는데. 근데 반면에 그 주행에 있어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느냐, 이게 로드 벙어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힘듦을 느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게 그렇다고 막 성능이 막 그렇게 막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결국은 친구가 물었던 것도 결국 천변에서 자전거를 탈 건데, 제가 볼 때는 부부 둘이서 그렇게 취미로 하려고 물어봤다고 보고 있거든요. 딱 미니벨로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포인트를 몇 개를 짚어줬어요, 친구한테. 제일 먼저 자기 눈에 이쁜 거, 그리고 요즘 그거 하는 중에, 제가 지금 친구한테 얘기할 때보다 말 더 못하고 있는데, 미니벨로 자체가 원래가 그게 경력자들이 모이는 그 분야잖아요. 희한하게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미니벨로로 들어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는데 흔하지 않죠. 대부분은 이미 뭐 로드를 타던 사람이거나 MTB를 타는 사람인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90% 이상은 열의 9 이상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경력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먼저 그 시장이 형성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설명하는 게 흔히 그러니까 막 애들 타는 그런 흔히 철TV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구성품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확인해야 할 게 많잖아요. 보통 자전거를 살 때도 그 위로 올라가도 나름 확인해야 할 게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 안전해지고 올라갈수록 안전해지잖아요. 오히려 그게 막 초반 막 생활차들 초반 몇십만 원이 오히려 더 막 그게 가격 가성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가격이 아닌데 그 가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저렴한 거 치고는 되게 성능이 우수한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흔히 제가 말하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미벨로들의 선이 보통 30-4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4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그 영역 때부터 부품군이 날로 먹는 부품군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벨러들 자체가 이미 되게 극단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되게 이미 다 기본 매니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정비 경력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자기 자전거 자기가 다 때려 고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인데다가 뭐 로드 MTB 할 거 없이 웬만하게 그냥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미니벨로 같은 경우는 항상 설명했듯이 이걸 친구한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여간 지금 얘기가 딴 데로 빠지고 있는데, 미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접이하고 생활에 중점을 둔 자전거다 보니까 UCI 기준에 두는 로드나 아니면 뭐 지형 등판을 목적으로 한 MTB처럼 환경이나 그런 어떤 시합 요건에 그런 조건을 갖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MTB하고 로드는 프레임이 고정이 되잖아요. 구조적인 고정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도 되게 비슷해요. 근데 미벨은 생활 가운데 결국은 수납부터 해가지고 그런 이동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트랜스포머죠.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의 형상이 회사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세상 그러니까 미벨 그게 몇십 년 경력이 있는 미벨로들도 모르는 미니벨로가 존재해요. 그 정도로 이 세계가 넓어요. 그러니까 정비 방법도 다 다르고 부품군도 다르고 전용 부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애들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수리비, 부품 수급부터 해가지고 그게 시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 당연히 매니악한 영역이에요. 근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해줬던 부분이, 어떤 자전거를 사도 다 가성비다 일단은. 왜냐면 매니아들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서 애초에 회사들이 경쟁을 뛰는 거기 때문에 사기를 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미부터 해서 메디슨, 뭐 비올리, DDGK 뭐 잔뜩 있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당연히 저희랑 소통도 하고 있고, 당연히 그거를 만드는 그쪽 제작사 측도 기본적으로 미벨로드라고 비슷한 공돌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랑 거의 같은 세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다수다 보니까, 실제로 미벨 나오는 걸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조금 시장 조사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는 게 아니라, 회사 관련자들, 사장부터 해가지고 대표들, 관련자들이 다 저희랑 같은 속성의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히지도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넘어서 그 이상의 꼼꼼함과 그 이상의 막 안목을 가지고 그 최전방에서 그러니까 계속 막 개발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계속 그렇게 해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성도는 되게 높은데, 그렇죠, 가성비끼리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조인 걸 친구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실제로 미니벨로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신중하게 못 샀다고 해봐야 어차피 가성비인데 제일 덜 가성비인 걸 사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할 수가 거의 없는 시장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하고,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구경을 가서 네가 이쁜 걸 선택했을 때 그냥 사진을 보내줘라. 그럼 보고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언을 해주겠다. 그쵸. 그것이 어떤 자전거이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친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예, 그런 걸 신경을 써줘야 되니까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예, 간만에 하여간 갑자기 뜬금없이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한테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전거 관련해서요. 하여간 그 와중 중에 저도 그러네, 뭐 알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저는 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한순간에 갑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려고 하면서 나름 정리가 됐어요. 자전거 시장에 대한 거하고 항상 얘기하던 그 미니벨로의 특성. 왜냐면 그 특성하고 지금 실제로 이미 지금 탑튜브님이나 뭐 아주 이름 생각 안 나네 갑자기. 하여간 뭐 어차피 우리 익숙한 그 유튜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벌써 이미 지금 시장 관련 영상에 대해서 최근에 영상이 황당하지만 올라왔잖아요. 분석한 게요. 근데 다 미니벨로 특성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MTB하고 로드가, MTB는 진즉에 벌써 가라앉아서 매니아들만 남은 상황이고 로드도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미벨은 애초에 시작이 매니아형인데 이게 일반화가 돼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미니벨로의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면서도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알고 있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예측하면서도 막상 닥치면 그 예측한 당사자인데도 보면서, 왜냐면은 예측한 거하고 실제로 보게 됐을 때 체감이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느껴요. 뭐 정치나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예측하고 하면은 뭐 항상 예측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면은 그게 실제로 일어나면은 내가 예측해서 떠들었고 그게 현실이 일어나고, 뭐 제가 딴 영상에서 아마 언급했겠지만, 아마 언급했나요? 저는 항상 옛날부터 주변에 지인들한테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제 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네 말이 맞았다. 네가 이거 얘기했던 거, 몇 년 전에 얘기했던 거, 막 그런 얘기가 항상, 그걸 한 20년 넘게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좋아하지만은 않죠. 특히 정치 관련한 거. 왜냐면 안 좋은 얘기를 대부분 얘기를 하거든요. 우려가 담긴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당연히 국가가 되게, 그쵸, 나라가 결과가 안 좋은 거고, 그 과정에 있어서 세상 그 국민 자격이 없는 어리석은 인민 수준의, 그냥 제가 얘기했던 그 그렇죠, 대중 얘기 많이 했어요. 대중학 관련 얘기 했었잖아요. 대중과 군중의 그렇죠, 그거 정말 자기들 누리는 거에 대한 자격도 없는 것들이 다 그걸 누리면서 어리석은, 어쨌든 그 행각과 그 많은 혜택을
누린 그들이 결국 그거를 파괴하죠. 민주주의의 약점인 다수결이죠, 결국은요. 투표자라는 게 구조적으로 볼 때. 그래서 흔히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아, 쟤네도 한 표, 나도 한 표. 이 말에 깊은 속내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너무 뻔하지만.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걸 보면서, 하여간 어차피 얘가 따로 빠졌지만서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여간 예측을 했던 부분인데도 막상 상황을 겪으면, 네, 하여간 새로운 느낌이에요. 하여간 그렇습니다.